이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 배제에 대한 부분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매매 가격은 높아지는 대신에 전월세 가격은 안정화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거다. 이 양도세 중과 배제가 나온다면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다시 전환되는 시장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얼마 전 인수위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례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참석해서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 지시했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완화 의지를 재차 확인했었습니다. 이제 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 막혀있는 거래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다주택자에 대한 물건을 시장에 출회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 배제에 대한 부분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도 5월 달에 취임하게 된다면 바로 먼저 손질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다주택자에 대한 물건이 시장에 출회될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아파트가 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아파트는 또 반대로 매물 잠긴 현상이 나올 수 있는지 뒤에 가서 판소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재 최고 75%에 달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어떻게 개편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약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이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세율을 좀 낮춰서 퇴로를 좀 열어주고 주택거래의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시키겠다라는 구상의 지금 공약을 계속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의 매물이 늘어나고 적정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당선인은 지난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례적으로 참석해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일절 관여하지 않는데 주택 문제는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해서 본인이 직접 참석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문재인 정부 이 주택 정책이 28차례나 반복적으로 바뀌면서 결국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라며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주택자를 철저히 응징 제재해야 한다라는 분들도 있고, 시장 원리에 따라 무리하게 규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분들도 계신다며, 매매 거래는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다주택자의 과도한 양도세 부담이 오히려 매물 출회를 막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문재인 정부와 이 차별화를 꾀하겠다라는 의도도 읽히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이 압박 수위를 계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하면서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주택자는 20% 중과세율, 3주택자는 30% 중과세율로 최고 지방세까지 합산한 82.5%의 엄청난 높은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율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매물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오히려 증여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나 버티기에 나서면서 시장에 매물 잠김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고 거래 절벽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엄청나게 줄고 있다. 따라서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을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이제 매물이 시장에 출회가 될 수 있을지 뒤에 가서 판소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택시장에 있어 매매 거래가 완전히 되지 않고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완전히 비정상적인 시장으로 지금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시장을 만들어 버린 가장 큰 이유를 들어봤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규제 정책이 다 같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다. 자, 특히 매도인 입장에서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양도세에 대한 중과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최고세율 82.5%를 적용하는데 어떠한 매도인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가뜩이나 주택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에서 양도세에 대한 중과를 엄청난 높은 세율로 적용을 하면서 지금 매물잠김 현상으로 집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간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버렸고, 이렇게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매물잠김 현상으로 매도를 하지 않는 다주택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계속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주택자는 지금 물건을 팔 수도 없고 매도할 수도 없고 이걸 또 끌고 갈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진 거죠. 양도세 중과, 종부세 중과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건 결국엔 징여밖에 없었다. 징여. 따라서 2020년 7.10 대책이 나온 이후에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에 2주택자 10%, 3주택자 20%였던 게 10%씩 더 상향이 돼서 2주택 20%, 3주택 30%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됐고, 종부세에 대한 이 세율이 중과세율로 적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조로 만들어버렸고, 따라서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느끼신 분들이 징여에 대한 부분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어서 2020년 7월달 징여 기준이 엄청난 폭발적으로 약 5천여 건이나 징역 건수가 발생이 되면서 징여액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월 평균 징역 건수를 거의 15,000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0년 7.10 대책 나온 이후부터 거의 2만여 건이 넘어가고 있어요. 약 1.5배 수준으로 징역 건수가 늘어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1,000여 건 정도의 거래 건수가 나왔던 게 3,000여 건이나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징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얘기고, 매물 잠긴 현상이 나오면서 집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죠. 또 여기에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매수인도 대출에 대한 규제 정책이 도입되면서 매수를 할 수 없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특히나 LTV뿐만 아니라 DSR 규제가 도입이 되면서 갈아타기 수요도 지금 매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1주택 갈아타기 수요도 대출이 나오지 않아 갈아타지를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고, 또 여기에 전세대출 규제도 마찬가지. 대출 80% 규제도 나오면서 매수인 또한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당연히 여러 규제 정책으로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여러 규제 정책으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거래세를 좀 인하해 주는 방면으로 선택을 한 거다. 거래세 인하를 하려면 취득세에 대한 중과, 완화,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정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선적으로 아마도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게 된다면 시행령만 국회 통과 없이 개정할 수 있는 부분, 양도세 한시적 중과 배제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먼저 손질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이 매매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를 두고 있어요. 활성화. 그래서 집값이 좀 더 안정화되길 원할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 종부세에 대한 중과 혜택이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 혜택을 부여를 먼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양도세도 완화해주고 종부세도 완화해주게 된다면 매물 잠김 현상이 더더욱더 짙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분들이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을 받았을 때 시장의 매물을 추리하는 목적을 의로 두면서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을 다할 겁니다. 따라서 먼저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 완화 혜택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이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한 2년 혜택을 부여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5월 달에 양도세 한시적 중과 배제가 나오게 된다면 그 2년이 지난
2024년 5월 정도가 돼서 아마 양도세 한시적 중과 배제가 끝나겠죠. 그리고 나서 총선이 2024년 4월에 있습니다. 그 총선에 의석수를 국민의힘이 만약에 다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종부세 완화 혜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손질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한 세제 혜택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나중에 종부세에 대한 손질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증여를 하신 분들 사이에서도 증여 거래 건수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증여 취득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증여세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누가 내야 되냐면 증여를 받는 수중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중자가. 자, 만약에 내가 자녀한테 증여를 할 경우에 자녀도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녀한테 오히려 부담만 주는 꼴이기 때문에 증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는 20대 자녀, 소득이 없는 20대 자녀, 아니면 미성년자 자녀를 두신 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이 아파트, 고가 아파트를 만약에 증여할 경우에 국세청 타겟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증여를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나올 때 물건을 시장에 출하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소형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주택임대사업자 이 등록을 부활시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만 조건이 있었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소형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부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제 혜택은 어떤 세제 혜택이 있습니까?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형 아파트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이 세제 혜택이 많은 소형 아파트에 매수자가 많이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매매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다만 매매 금액이 높아지는 대신에 전월세 가격은 안정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반면에 소형 아파트가 아닌 대형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땐 이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합산 배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형 아파트 분들은 반드시 이런 양도세 다주택자 한시적 중과 배제가 나올 때 양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마지막 매도 기회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 반드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 것보다는 다시 안정화되면서 조정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겁니다. 이 소형 아파트와 대형 아파트의 기준에 따라 완전히 나중에 시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여러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 대형 아파트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게 된다면, 지금 그 공약대로 시행이 되게 된다면 소형 아파트의 기준으로 매수자가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여러 가지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이 매물 잠김 현상이 계속적으로 두드러지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매매 가격은 높아지는 대신에 전월세 가격은 안정화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거다. 그럼 이런 소형 아파트가 지금 현재 약세였는데 다시 갭을 메울 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다시 도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대형 아파트는 지금까지 높게 올라간 이 매매 금액이 다시 안정화되는데 가격이 조정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도세 중과 배제가 나온다면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다시 전환되는 시장에 놓일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